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한국전쟁 민간인 낙살 피해 지역 가운데 대전에 있는 산내 골령골 또 대전 형무소터 중심으로 소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민간인 낙살 피해를 소재로 노근리 이야기, 어느 물풀의 나무의 기억 등 그래픽 노블 작품들을 발표하시면서 세상의 전쟁의 아픔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계신 만화작가 박건웅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만화가 박건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멀리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제가 만화 작가로 소개했습니다만 본업이신 거죠? 예,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좀 쓰셨던 만화들, 그리셨던 만화들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주로 이제 한국 근현대사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화를 작업을 해왔어요. 올해 이제 2000년부터 처음 만화 시작했으니까 이제 올해로 이제 딱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네. 예. 주로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미군의 민간인 학살을 다룬 노곤리 이야기, 그리고 김근태 의원의 남영동 고문의 기억을 다룬 짐승의 시간, 네. 예, 인혁당 사형수 8명의 이야기를 다룬 그의 봄, 그리고 재작년에 이제 독립운동가 육아일기를 소재로 한 제시 이야기 등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예. 뭐 이런 장르의 이제 만화를 보통 이제 역사 만화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그래픽 노블의 범주에 속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픽 노블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픽 노블은 일반적으로 이제 상업적 오락적인 만화와는 다르게 좀 더 이제 인문, 사회, 역사, 철학 등의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만화를 좀 더 예술적인 지휘의 스타일로 이제 풀어내는 장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한국의 그래픽 노블은 유럽의 이제 그래픽 노블과 비슷한 지향점을 갖고 있긴 한데요. 이제 미국의 그래픽 노블은 좀 대중적인 마블의 만화까지도 이제 포괄해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술의 경지로 좀 만화 작업을 해 나가는 그런 거군요. 인문학적 소재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해오셨던 작품들을 소개를 쭉 해주셨는데요. 최근작이 있으세요. 괴물들이. 괴물들이라고 좀 무서운 타이틀이기도 하죠. 네, 어떤 작품입니까? 저번 주에 출간된 작품인데요. 이제 이건 제 첫 단편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임기였잖아요. 그때 제가 틈틈이 작업했던 단편 작업들을 정리해서 출간을 했는데요. 그 안에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뭐 세월호라든가 뭐 역사적 사건 중에 5.18이라든가 일본군 위안부 등 4대강 뭐 이런 식의 사회 정치적인 어떤 소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 정치적 무관심, 대중의 침묵이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로 짜여져 있습니다. 최근작이네요. 예. 아주 신선합니다. 신간입니다. 괴물들이 이제 막 나왔는데 앞에 우리 작가님께서 좀 한국 근현대사 아픔을 주제로 좀 이렇게 만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주목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 현대사 이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게 대학 시절이었는데요. 대학에 올라와서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좀 모르거나 상당히 왜곡돼 있다는 생각을 막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그래서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찾아다니려고 이제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미술 전공인데 이제 좀 이렇게 미술책보다는 역사책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5.18 같이 우리 역사에서 끔찍한 역사가 많이 숨겨져 왔다는 것도 그때 당시에 처음 알아서 되게 충격을 받았고 무엇보다 이제 이러한 역사가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작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좀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죠. 어허. 그래서 뭐 한국 현대사를 보통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마치 구덩이가 파헤친 것처럼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이렇게 묻혀 있는 역사들, 숨겨져 있던 역사들이 많다는 것들을 그때 당시에 알게 됐고 이제 그런 것들 하나 둘씩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만화의 힘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덩이에 묻힌 것처럼 그렇게 그런 역사가 되었을까요? 마치 뭐 그 옷단추가 이렇게 잘못 깨진 것처럼 한국 전쟁 이후에 침묵의 역사가 계속 흘러왔다라고도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침묵의 역사다. 그 어떤 식으로는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뭐 소위 말하면 이제 빨갱이다, 아니면 뭐 북한에 동조한다 이런 식의 역사의 진실을 말하고자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엄두를 나지 않던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유로운 담론이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사실 보면 50년 전에 돌아가신 지금 이제 이 지역에도 민간인 학살 유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네. 독재 시절 당시에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네네.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에서야 이제 그 연로하신 몸으로 지금 싸워 나가는 진실을 위해서 싸워 나가신 모습을 봤을 때 그만큼의 그 긴 세월 동안 침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조차도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것들. 시절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시간에도 유족분들을 좀 모셔서 과거 얘기들을 좀 증언을 들었습니다만 이제 시집을 내신 분이 계세요. 근데 시 제목이 이제는 입을 열어도 될까? 이제 그런 자문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 같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같기도 했는데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노근리 이야기라는 작품 뭐 대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는데 요거는 어떤 계기로 좀 노근리 이야기는 이제 많이 제 대표작이기도 한데요. 처음 제가 이제 그 이전에 노건이 이야기 이전에 책을 이제 첫 책을 냈어요. 장편 데뷔작인데 그게 이제 꽃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그걸 작업을 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제 꽃은 역사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극히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상상으로 이제 풀어낸 역사 만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작품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작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실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갈증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허구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토대로 한 좀 더 사실 그대로의 역사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마침 인터넷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건이 관련 사건 기사를 읽었어요. 대단히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노건이 대책위에 연락을 한번 드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관련된 책을 한 권 보내주셨어요. 그게 이제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라는 그 대책위원장님의 실화 소설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아서 그걸 이제 원작으로 해서 만화 작업을 해보고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책이 이제 그대 우리 아픔을 아는가가 대책위원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정은용 위원장님이십니다. 직접 쓴 책이군요. 아하. 그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작가님이 또 별도로 추가 취재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 노건이 대책위원장 정은용 위원장님은 거기서 두 자녀를 잃으셨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자신의 그런 불행한 이제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었고 제 만화가 이제 그 작품의 원작이기도 합니다. 그 작품이 제 만화의 원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우영 선생님의 그 작품은 전체적인 이야기의 뼈대를 이루었고 제가 이제 그 사이사이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좀 더 그 사건 자체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중심으로 풀어봤을 때 다른 유족분들은 어떤 경험과 그런 겪었을까라는 생각에서 관련 증언들을 다 모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BBC에서 제작했던 그 다큐멘터리 그런 것도 참고를 했었고 무엇보다 전체적인 그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도 그때
제가 관련 자료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를 노건이 사건만 딱 그것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그리고자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제목은 노근니 이야기지만 예. 노근니만의 얘기는 아니다. 예, 한국 전쟁 당시에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음. 또 미군이 그 가해자로 나왔던 그런 역사에서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됐고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그 만화에 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 그 이제 아래에 있는 많은 얘기들도 좀 함축하고자 하셨던 예. 거네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독자분들은 노곤 이야기 한 권만 보더라도 한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만큼 이제 좀 폭넓은 얘기들을 다루고자 하셨다는 예. 말씀이신데, 이 책이 이 내용을 보면 앞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어떤 그런 참혹한 학살 사건에 대한 이제 얘기고요. 뒷부분은 이제 그걸 좀 파헤치는 그런 이제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데, 요런 구성하신 어떤 이유도 있으세요? 예, 전체 기획할 때 그렇게 기획을 했었고요. 그 일부 노곤이 이야기는 1,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이제 노곤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이제 담고 있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전개가 되고요. 2부는 이제 노곤이 사건을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흥미로운 거는 1부는 이제 아버지의 시점으로 전개가 되고 2부는 그 아들의 시점으로 각각 전개되는 것으로 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 세대를 이어가는 고통의 기록을 담으려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1, 2부가 각각 다른 시점으로 이제 그려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고통은 세대를 이어 전쟁에 대한 어떤 상처들은 계속 남아있다는 어떤 주제네요. 예. 이 작품 대표작이라고 하셨는데 또 대표작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2015년도에 나온 어느 물풀의 나무의 기억 이 또 작품이 있습니다. 요 작품 역시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건 어떤 계기를 그리셨어요? 이 작품도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벌레들이라는 그 단편 집 모은 작가들이 단편집을 모은 책을 우연히 봤어요. 근데 그 작품 안에 이제 그 어느 물풀의 나무의 기억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지금 최영탁 선생님의 어떤 단편 소설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그 소설을 읽고 되게 많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되게 짧은 이야기긴 하지만 이제 학살의 현장을 사람이 아닌 나무가 목격을 해서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 인간과 자연 사이에 벌어지는 매우 이렇게 흥미롭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무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판타지적인 요소가 보여주고 근데 그런 방식들이 기존의 이제 사회 고발 형식의 그런 작품의 스타일과는 좀 격이 다른 느낌의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거움을 벗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거를 만화로 옮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허락을 받고 이제 만화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셨어요. 앞에 이제 노근니 이야기는 이제 노근니 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민간인 학살 사건들의 얘기를 좀 입체적으로 담았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 어느 물풀의 나무의 기억은 좀 어떤 특정 사건이 우리 작가님께 영향을 주었나요? 예, 그 보도연맹 학살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전에 일종의 이제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승만 정부가 그 안에 이제 좌익 성향의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나는 대한민국에 전향을 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단체에 가입시켰고 전쟁이 이제 터지자마자 그 사람들 가입된 사람들을 그 차례로 그 군인과 경찰들이 학살한 사건들 그 이야기를 사건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으로 전향했다는 것들 자체는 그 사람 본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자 했던 것들을 확인해 주는 작업이었고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적에게 동조할 수 있다는 그 우려 하나만으로 그 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몰살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 반인권적인 어떤 행위라고도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 특별히 그런 좌익 성향의 성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비료를 준다는 이유만으로 음. 거짓으로 가입돼가지고 그 정말 아무 죄 없이 희생됐던 네. 사람들까지도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어떤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예. 느꼈을 고통을 예. 이제 대신 느껴보는 거죠. 독자들이 그런 그렇죠. 건가요? 일종의 이제 그 나무가 보여지는 말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대단히 그 어떤 학살의 현장이 아주 어떤 잔인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나무가 보기에도 인간들이 하는 행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이제 담담하게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 유족들의 얘기를 조금 해보다 보니까요. 예. 이제 그동안 우리가 침묵의 역사 속에 유족들을 비롯해서 이 담론을 나누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에 이제 계속 동조해 오면서 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두 작품을 발표하고 어떤 이런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들에게 좀 연락이 많이 왔습니까? 어떠세요? 예, 뭐 예전에 이제 그 노곤이 이제 만화 작업을 할 때 그때 추모제에 거의 매번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유족분들도 이제 만나 뵈면 되게 고맙다고 이제 이 이야기를 뭐 잘 만들어서 좀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고요. 특히 어떤 할머니께서는 이제 인상적인 게 자기는 항상 그 노곤이 쌍굴다리에 있다라고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를 잠깐 생각을 했는데 혼자 살아남은 거에 대한 죄책감, 가족을 잃고 그런 슬픈 고통들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않고 평생 동안 자기가 짐을 아는 것처럼 예,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걸 들으니까 최근에 그 세월호 어머니 그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들은 되게 또렷하게 이렇게 생겨난다라고 예,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어디 가더라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치유되지 않는 치우지 어떤 않는 상태네요. 아픔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족분들의 어떤 마음 이걸 우리 이제 사회에도 함께 느끼면서 예. 이런 것들을 좀 치유해가는 과정 그걸 예. 통해서 이제 평화로 나아가고자 예. 하는 어떤 얘기들을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눠보고 있는 건데요. 후에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뭐 추모제도 가고 예. 유족분들 만나시면서 어떤 느끼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화를 통해서 표현하고 만화는 또 많은 분들께 이제 읽힐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주제다 보니까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사명감이랄까요? 뭐 예. 그런 것 좀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역사에 대한 진실을 제가 알았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더라고요. 예, 하는 과정에서도 고통이 예, 느껴지는 고통을 거군요. 제가 받아 안고 특히 노곤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너무 참혹했던 기록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공포, 그 불안함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난 게 되게 힘들어서 되게 그 작업을 한 보름 정도는 중단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록만 보더라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생각이 든 게 제가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통합병원 국군 통합병원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예, 그때 선생님이 이제 학교 수업을 하면서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제 헬리콥터 소리가 이렇게 계속 나다가 계속 시동이 꺼지고 좀 있다가 다시 헬리콥터 소리가 나면 그 환자는 산 것이다. 내려놨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시동을 끄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고 헬리콥터가 계속 개소리가 돌아가면서 그대로 가버리면 그 환자는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내리지도 그러냐면, 못하고 그냥 던진다는 사망하신 거죠.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갔던 젊은이들이 불행하게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함부로 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충격이 되게 있었는데요. 그때 우연찮게 그 통합병원 옆으로 제가 그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었는데 지나가다가 그 무슨 뭐 큰 뭐 드럼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좀 그런 좀 유해들이 있는 것들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옆에 할아버지가 홀로 그거를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물로 닦고 있더라고요. 저는 밖에서 이렇게 몰래 혼자 보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무섭지 않냐고. 근데 할아버지께서 아니 이게 왜 무섭냐. 내가 깨끗하게 이 아이들을 닦아주고 이렇게 꿰매주고 해서 온전한 몸으로 이렇게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데 오히려 이 아이들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지 내가 이것이 왜 무섭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무렇지 않게 그때 들었던 그 기억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는 작업들은 그 뭐 어떻게 보면 그 참혹했던 역사의 흔적들을 꿰매서 제대로 복원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 돌아갔던 잘못된 역사를 희생됐던 사람들이 이게 위로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든 이후에 아, 이 작업은 되게 행복한 작업이구나.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하고 내가 힘든 작업이 아니라 아, 이거는 참 기쁘고 행복한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거꾸로 들면서 그때부터 작업이 잘 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 노근이 이야기 전입니까? 작가님? 그게 노근 이야기 할 때였어요. 할 때였습니까? 할 때 너무 힘들어서. 그 기록만 보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참혹한 역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은 정말 이런 분들의 아픔을 고통을 내가 쌓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치유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이 또 작가나 만화가나 이런 뭐 데에서 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창작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일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또 그런 개인적인 경험도 바탕이 되었군요. 우리 작가님의 그 그림을 보면요. 굉장히 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굵은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그림체인데요. 요런 어떤 그림체를 선택하신 이유도 혹시 뭐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예, 주로 이제 제가 이제 90년대 초 학번인데요. 그때 이제 제 위에 80년대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민중미술 활동했던 선배님인데 그때 선배님들이 이제 목파나 스타일로 이제 걸개든 뭐 유화든 그림을 그리셨어요. 네네. 그걸 주변에 제가 뒤에서 보면서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고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목파나 스타일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이렇게 그 밝은 걸로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쭉 이제 처음에 이제 꽃이란 만화는 목파나 스타일로 작업을 처음을 했는데요. 네. 뭐 누구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걸 어떻게 다 팠느냐 목파나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판 건 아니고 그 목파나처럼 이제 손으로 이제 그린 작업들이죠. 예. 아하, 그렇군요. 예. 어쨌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런 그림체가 완성이 된 건데 이게 좀 주제를 전달하는데 좀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일단은 목파나를 그때 처음 작업하고 그 이후에도 뭐 목파나 스타일로만 고집한 건 아니고 이제 녹은 이야기 같은 거는 이제 한지에다가 이제 그 붓그림으로 그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스타일을 좀 고르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이제 대학에서는 회화를 전공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들 아시기에 회화는 어떤 정통 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이제 생각하실 텐데 그래픽 노블이나 웹툰 작업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어떻게 이 세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셨어요? 원래 대학 시절에 이제 제가 이제 서양화를 전공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서양화를 전공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게 이제 꽃이라는 그 작품인데요. 근데 그 작품을 이제 하나의 그림 안에다가는 함축적으로 이제 그 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하는 방식들은 하나의 그림 안에다가 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는 방식인데 도저히 그 하나의 그림 안에는 담을질 못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매체가 무엇인가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에 영화 아카데미 가서 영화도 해보려고 생각도 했었고, 영상으로 좀 재현하겠다. 네, 애니메이션도 이제 만들어 볼까 해서 그쪽도 이제 기웃거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첫째는 제작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돈이 이제 되게 부담스럽고, 돈이 그때는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서점에서 그 아트 슈필게만의 쥐라는 책을 봤어요. 그 유태인 학살을 다룬 네네. 그런 책인데, 저는 그때까지는 만화는 되게 가벼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만화도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되게 재미있게 대중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매체가 어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거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만화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예. 그러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제작비가 적게 든다는 점이, 혼자 작업을 하면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종이와 펜만 있으면 네.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네네. 마음대로 담을 수 있다는 데서 매력이 되게 있었죠. 예. 그러시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를 이제 이 만화로 선택을 하신 건데, 예. 근데 사실 이 그래픽 노블 이 작품들은요, 국내에도 이제 마니아층들이 계신 것 예. 같아요. 찾아보시거나 예, 이제 그렇죠. 구해서 읽으시는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 작가님은 좀 많이 알리고 싶으신데, 이 그래픽 노블은 어떻게 보면 이 마니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좀 그런 것도 느껴지는데 어떠세요? 예, 예전에 제가 만화를 처음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그 만화를 사랑하는 층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 어른부터 그때는 아이들만 있었거든요. 어린이층만 있었고, 성인층에 대한 만화들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소재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뭐 어른들도 읽을 수 있는 만화들 꽤 많이 있고, 그게 이제 그래픽 노블의 그런 분야들이 많이 채워지는 역할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독자의 층이 다양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픽 노블도 함께 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작가님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책으로 출간하시잖아요. 예. 이런 작업들은 괜찮으십니까? 뭐 이것도 예. 뭐 혼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진짜 출간되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예. 저도 이제 그 인터넷에서는 정치 시사 만평 같은 것도 간혹 올리긴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거는 책이에요. 이게 책이라는 형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과 이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영상이야 그냥 이렇게, 영화 같은 경우는 필름을 주고 일단 시간의 안에 다 봐야 되는 그런 좀 한계점이 있는 반면에, 책은 형태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볼 수 있고, 언제 어디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담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매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만화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래픽 노블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되게 과거의 것이 아니라 이 형식 자체가 오히려 새롭게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정 중에 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층도 늘었고 출판할 수 있는 환경도 되었기 때문에 예. 작가님 표현하시고자 하는 이런 근현대사의 아픔도 예, 맞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께 좀 이렇게 예, 전달될 수 맞습니다. 있다는 예. 좋은 매체네요. 예. 예. 그리고 아직은 뭐 우리나라가 대중적으로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시장은 점점 좀 넓어지고 있고, 이게 제약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픽 그 만화에 대한, 노블에 대한 만화의 수요가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같이 넓어지다 보면 그쪽에 좋은 작품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출간이 되고, 우리나라의 젊은 작가들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라든가 해외에 많이 진출하는 사례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전 CBS 오후에 만나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에서는 그래픽 노블 작가 박건웅님 모시고 해오셨던 작업들 또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국 근현대사 아픈 기억들을 주제로 이제 작품 해오셨다 하셨어요. 주로 빨치산, 제주 4.3, 남영동 이야기 보도연맹 앞에 이렇게 쭉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같은 얘기들 쭉 하고 계신 중에 궁극적으로 좀 어떤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으세요? 우리 사회에? 저는 이제 우리 역사에 이제 불행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것이 이제 각각에 일어났던 사건으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이제 사실 그 사건들은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인과관계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가령 이제 한국 전쟁 전후에 민간인 학살에서 그 지휘관과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 다시 이제 5.18 같은 불행한 이제 아픈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네네네. 이제 그렇고요. 결국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역사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적어도 이러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은 이제 우선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른바 이제 기억 투쟁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기억하기 위해 싸운다 뭐 그런 의미인데 요즘 같이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쉽게 망각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제 기억하는 것만으로 상당히 어렵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큰 힘을 댈 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역할에 제 만화가 이제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해 나가는 일에 예. 그 많은 분들 지적하시는 얘기 중에 이제 올해가 한국 전쟁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이제 중요한 해입니다만 예.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이 지금도 많이 늦었다. 예. 왜냐하면 유족분들이 이제 많이 연로하시고 예. 이미 반세기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기억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숙제가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래픽 노블을 통해서 그런 기억들을 잘 가두어서 전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기억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만화가 좀 더 사람들에게 좀 오래오래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중에 하나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부터 저희가 이 코너를 지금 특집 기획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산내 골련골 이제 대전 지역에서는 정말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피해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전 형무소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조명을 좀 해오고 있는데요. 작가님 이 다양한 작품들 중에 혹시 이런 소재나 주제 다뤄볼 생각 있으세요? 예, 그 마침 오늘 그 이제 박만 선생님을 만나 뵙기로 했는데요. 네네. 그 이 지역에 이제 민간인 학살을 취재해 오셨던 맞습니다.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관련된 취재를 해오신 그 선생님이 쓰신 책을 작년에 받았어요. 네네. 기억 전쟁이라는 책인데 그 이전에도 기억 여행이라는 책을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기억 전쟁과 더불어서 되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해서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제가 다음 작품은 그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상 중이시군요. 예. 좀 힌트만 주시면 어떤 작품이 될까요? 되게 좀 워낙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소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판타지적인 요소를 이제 해서 담으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계속 살아있는 어떤 존재, 그때 학살이 일어난 상태에서 지금까지 우리 곁에 살아있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들려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이 사실 산내 골련골이나 대전 형무소터에 대한 어떤 많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직도 유해가 이제 많이 묻혀 있는. 그렇죠. 아직도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것들이 땅에 묻혀진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환기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역사 안에 있었고 사람들이 좀 더 나서서 함께 이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는 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 작품에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은 정말 십수년을 걸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 순간순간들을 좀 이런 그래픽 노블 같은 작품으로 이렇게 기록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꽤 종수가 이제 많이 생겼는데요. 20년이나 작업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로 이제 묶어 보니까 한국 현대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한국 현대사들이 그 만화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언제 나올진 계획은 없지만 올해 안에 왜냐하면 지원 사업을 받아서 올해 안에 그러세요. 책을 꼭 내야 된다는 그 지원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책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 주제는 관계 없습니까? 그냥 올해 안에 어떤 지금, 주제의 책? 지금 시나리오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제 아마 충북 지역
그 보도연맹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아하. 이제 이 소년의 이야기,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되게 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나리오라면은 그 영화의 예, 시나리오입니까? 만화 시나리오죠. 만화의 예, 저도 이제 시나리오니까. 예전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네. 요즘엔 시나리오를 쓰는 연습을 하고 되도록이면 시나리오 완성을 한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재하고 시나리오를 쓴 다음에 만화를 제작하시는 예. 거군요. 거의 영화 만드는 거와 똑같은 방식이기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또 새로운 작품으로 예, 고맙습니다. 기다려보고요. 예. 작가님께서 활동하시는 이 그래픽 노블 이 분야 예. 좀 많은 분들께 이제 전해질 수 있고 또 이제 마니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예. 하셨는데 사실 이제 요즘 세대들은 이 전쟁의 상처에 예. 대해서 이전 세대만큼은 이제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나 관심이 예. 없거나 이제 그렇죠. 이런 세대들이 예. 많은데 이런 우리 세대들에게도 좀 이 그래픽 노블이 기폭제가 예.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픽 노블 읽으면서 이제 이런 좀 전쟁의 아픔 이런 것들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뭐 저 역시 이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간접적으로 전쟁의 상처를 껴안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가 그랬고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지금도 가까운 곳에 가면 38선이 여전히 이제 가로질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전쟁의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외면하고 살 수 없는 것이기도 해서 저희 이야기들이 이런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되도록이면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데 뭐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 정말 이 코너의 제목을 작가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각자 노력들 필요할 텐데 예. 특별히 이제 우리 작가님 같은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표현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으세요? 또 해야 된다 어떤 생각 갖고 예. 계세요? 저도 이제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흔히 이제 예술가를 이제 잠수함의 토끼라고 비유를 하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그 예전에 잠수함을 탈 때 토끼를 함께 태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가 이제 산소에 예민하기 때문에 토끼가 이제 물속에 죽으면 산소가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잠수함이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네네. 예술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에 보이지 않는 민감한 부분까지 이제 발견하고 먼저 반응하고 그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굳이 이제 정치적인 표시가 아니더라도 그 예술가가 창조적인 예술적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네. 그 어떤 낡은 것을 깨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술가 분들이 이렇게 틀을 벗어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펼쳐나가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많을수록 평화의 시대가 이제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술가들이 역할을 해줄 때 그렇습니다. 예. 예, 토끼처럼 그 예, 정화하는 역할. 되게 먼저 그 반응하고 먼저 인식하고 사회를 위해서 먼저 자유롭게 자신의 예술적 행위들을 표현할 때 그만큼 그것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풍부해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그래픽 노블이나 이런 웹툰 만화 작업, 만평 작업 외에 좀 관심 갖고 계시거나 해봐야겠다 이런 작업들 혹시 있으세요? 뭐 만화를 지금 역사 위주로 만화를 장르를 계속 해왔는데요. 한 4, 5년 뒤에는 제가 SF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별도의 시나리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좀 우리 역사에 대한 한국 현대사 문제는 아니고요. 인간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좀 판타지적인 좀 SF물로 기획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 한번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꿈이자 희망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대전에도 이 작가님의 그래픽 노블을 사랑하시고 또 많이 구해서 읽으시는 우리 독자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실래요? 예, 그래픽 노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서는 그래픽 노블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만화 좀 이렇게 예술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작품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물을 주로 이제 하는데 역사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역사 안에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아서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견뎌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묵도하면서 인간에 대한 생각들을 다양하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악에 대한 구분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픽 노블 안에는 우리가 이제 되도록 좀 무거운 이야기긴 하지만 그 자체가 무거운 형식의 이야기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잘 읽혀지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국전쟁 관련한 혹시 작품이나 예. 뭐 구상하고 계신 얘기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예, 아까 이제 그 이야기 보도연맹 민간인한- 사건에 네. 대한 이야기가 올해 이제 마무리되고요. 이제 차후에 그 4.3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18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5.18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사가 좀 같이 곁들여져 있어가지고 예, 유족회는 아닌데 저희 그 친척 중에 그 5.18을 경험했던 분이 계셔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로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개인적인 증언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그동안 쭉 내오셨던 또 준비하고 계신 작품들 많이 소개했거든요. 예. 통해서 좀 이 평화의 길을 향한 우리의 숙제들을 좀 진단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또 활동들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